엘리트들만이 향유하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인간은 뭔가 완성을 지향하거든요. 그래서 먼 미래를 보는 사람도 있고 먼 과거 속에 이상향을 설정해 놓고 에덴의 동산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걸 모델로 삼아서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고대를 지향해요. 그리고 현실이 늘 힘들잖아요. 어렵고. 그러니까 현실 아닌 데서 모델을 찾다 보니까 현재 도시화되지 않은 덜 도시화된 아니면 자연화된 자연과 가까운 그러니까 문명에서 동떨어진 인류학자들 한 얘기는 원시 미개사를 동경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데를 갑니다. 여행도 그런 데를 가고. 그런데 조금 전에 질문했지만은 그런 사회도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관찰하고 조사해 보니까 거기도 폭력이 많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내부에서도 신분이라든가 이런 랭크, 서열 관계에 있었다는 것이 증명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든지 그런 것이 있는 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걸 최소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느 사회나 그렇게 되면은 서열이 분명할까? 그렇진 않죠. 제가 최근에 본 영화 중에 하나가 라이온 킹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40년, 30년 만에 다시 보는 것 같은데 라이온 킹에서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모든 동물계는 서열 관계가 있고 약육강식이지만 그런 라이온 킹의 그 주인공 아버지는 그다음에 나중에 아들은 그 속에서 질서를 얘기하는 거죠. 순환을 통해 가지고 자기 역할을 하니까 우리는 그런 걸 염두에 둬야 돼요. 현실은 분명히 그렇지만 또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고대를 지향하건 미래를 지향하건 간에 우리가 그런 상태를 향해서 지향해가는 노력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학자잖아요, 제가. 그래서 아마 고구려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고대 사회는 반드시 신분이 있고 계급이 심각하고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 슬레이브. 그래서 고대 노예제 사회라 말 쓰고 있는데 그거는 맞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분석한 모델 속에서는 원시 공산사회, 노예제 사회, 그리고 봉건사회 이렇게 나아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회가 이 지구상에는 너무나 많은 거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화시켜서는 건 곤란하죠. 고구려 같은 경우는 저는 다르다고 봐요. 왜냐하면 고구려 사람들은 자의식이 매우 강하다는 것이 스스로 아니면 중국제 기록을 통해서 입증이 되잖아요. 그리고 고구려가 맞이한 것은 서북쪽으로는 전 세계에서 유라시아 대륙에서 가장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유목문화 집단과 국경을 마주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서남쪽으로는 바로 지구상에서 가장 조직력이 뛰어났고 문화력도 뛰어났고 기호 장악력도 뛰어났고 모든 것이 뛰어난 흔히 말하는 중국 세력과 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700년 동안 고구려는 오히려 번성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저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부의 공동체의식이라고 봐요. 산업발전 능력이 뛰어났어요. 무역망이 대단했습니다. 군사 테크놀로지는 말할 것도 없어요.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부의 통일이라고 봐요. 공동체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그들이 결사항전하는 것이지 그게 없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고구려 예를 들면서 고구려 어떤 시대를 예를 들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철저하게 계급과 신분으로만 가득 찬 사회가 아니라 나름대로 어떤 공존의 질서를 가진 사회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제로 그런 사회는 지구상에 많이 있었어요. 이거를 학자들이 연구하는 거고 미래도 꼭 절망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미래 사회는 좀 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사는 공동체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